아스퍼거라는 의사가 그 납치를 도와준 그 역사적 사건이 발견돼가지고 이름이 없어졌고 사회적 언어소통장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이제 자스라고 하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고. 근데 이제 요 세 개는 요 세 개 중에 자폐랑 지적은 이제 복지 카드가 나가고 있고, 근데 나머지는 반대로 고지능,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발달 부분은 세 개인데 첫 번째 ADHD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건강한 거다. 두 번째 특정학습장애. 특정학습장애 진단의 기준이 지적 장애가 아니어야 진단받을 수 있는 게 특정학습장애예요. 머리는 정상인데 난독증, 난산증, 난작증이 있어야 돼요. 글을 쓰려는 게 안 되고 글 읽는 게 안 되고 숫자에 너무 거부감이 크고 이런 게. 그다음 세 번째는 운동장애라 그래가지고 음성틱과 운동틱이 호발 연령대 나타나요. 그게 6, 7, 8, 9, 10 요 4개의 나이대인데 6세부터 혹시나 틱이 있다 그러면은 흘러가는 틱은 보통 6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6개월 넘어서 계속하면은 부모님들 빨리 병원 가가지고 이제 세로토닌제 약을 먹으면은 10번 하던 거 한 번으로 줄고, 두 번째는 이제 역행동 치료라 그래서 애들이 이제 눈을 깜빡이기 전에 가려워요. 그걸 이제 프리모니터리 얼지라고 이제 전조 충동이라 그래요. 여기가 살짝 가려워요. 그러면 여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찡긋하는데 찡긋하기 전에 반대쪽 근육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렇게 찡긋하면 여기를 안 하게 돼요. 네, 그런 치료법들이 이제 배우면 되는 거니까 절대로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전문가에게 가야지. 예, 먼저 키운 부모 엄마들한테 제발 의지하지 마라. 그러다가 시기를 다 놓친다. 알겠죠? 저는 20년째인데 특수교육 아이들 부모님들도 시기를 놓치고 늦게 복지카드 받고 그 늦게까지 등록을 안 하다가 치료 시기를 그래도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우리 애는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아닐 거예요 하다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선생님들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항상. 알겠죠? 네. 이제 다 해오셨죠? 네. 이제 오늘 해온 것도 중요한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오늘 앞부분에 한 1시간 정도는 개념 설명을 이어질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아이들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이런 성격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지 내가 이걸 집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따라하세요. 성격, 기질. 이 두 개를 먼저 기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기질은 바꿀 수 없는 거를 말해요. 자, 나 IQ 나 다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 IQ 나는 기억한다. 아직도 난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나이인데 자기 IQ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이는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죠. 안 한 것 같죠. 안 해봤다고 생각되죠 지금. 그러면 여기 주변에 이제 행정복지센터 가셔가지고 종합생활기록부를 떼시면 3장이 나와요. 네, 3장이 나와요. 놀라지 말고 제발 좀 놀라지 말고 3장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2페이지, 3페이지는 고 1, 2, 3 그 성적표가 나와요. 빨리 불태우시고 첫 번째 장 가운데 아래쪽에 가면은 우리 국민들은 다 IQ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IQ 검사는 태어나서 고3까지 한 번만 검사해서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짧게 봤어요. 독일 의사가 만든 거를 전 세계에서 비네라는 의사가 만든 걸 했어요. 우리 때는 짧게 하고 간단하게 했는데 점수는 다 이렇게 평균 편차가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고. 근데 만든 사람이 지금은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은 요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무료로 국가에서 안 해요. 우리 때는 다 무료로 했는데. 알겠죠? 그래서 평균 점수가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정상이에요. 그럼 100에서 플러스 15 해볼까요? 시작! 115.
사칭 연찬이 돼야 돼요. 알겠죠? 115점이 정상 범위고 다시 15를 빼볼게요. 100에서 시작. 맞아요. 85에서 115가 정상 범위로 이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5조 의사, 판사, 변호사, 연구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했죠. 막 기분 나쁘고 친구들하고 싸울 때 너는 IQ가 2자리야? 이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정상인 거예요. 이게 또 2자리가. 그런데 이제 85에서 다시 15를 빼고 115에서 다시 15를 더하면 그러면 거기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115에서 플러스 10으로 가는 것도 정상을 벗어나면 그것 어머니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여기 잠깐도 하면 하는 거니까 나오죠. 괜찮아요. 주저하지 말고 알겠죠? 부모님은 당황하면 안 된다. 부모로서 알겠죠? 어떤 상황이든 뭐든 편안하게 천천히. 네. 근데 춥지는 않으세요? 네. 혹시 다들 이제 어떨까 싶어가지고 조금 지속되면은 이제 지금 춥냐 여쭤봤을 때는 대답하셔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계속 돌아갈 거니까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115에서 15를 더하면 130까지 보면은 116에서 130까지는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우리 뇌는 신경이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IQ만 너무 인텔리전스 코티언트라는 지능이 너무 과하게 높아버리면 다른 지능 지수는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회성 지능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는 영재 파트긴 한데 영재 아이들은 사회성을 기도해주는 책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우리는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도 그쪽 아이들이 의사, 판사, 변호사 많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있죠. 자, A라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진료 보면 너무 차가워, 너무 진짜 너무 상처받아, 진료만 봐도. 그런데 수술을 하면 다 살려요. 근데 B라는 의사가 있어.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 너무 감동받아. 말투가 너무 부드럽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 근데 안타깝게도 수술하면 자꾸 죽어, 사람들이. 자, 우리는 누구한테 내 몸을 맡길 거예요? A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성격이나 이런 지능이나 사회성도 각자의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회 속에는. 그렇죠?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 알겠죠? 네. 그리고 85에서 다시 15를 빼볼게요. 몇 점이죠? 70이죠. 70에서 85까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제 경계선 지능이 우리 제목은 아니고 일반 아이들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부모도 알아야지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7가지가 있는데 뇌에 2개, 눈에 2개, 입에 2개, 귀에 하나, 요 7개 항목 뇌를 가지고 이제 500페이지, 1000페이지의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책도 이제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고 그 밑에 이제 69점 아래는 이제 지적장애라는 진단을 받죠. 어쨌든 아시겠죠? 근데 이런 지능은 정상 범위만 따져요. 85에서 115인 이 정상 범위는 XX 크로모솜, 엄마 유전자 XX 크로모솜 염색체에서 아이들이 받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빠 XY 유전자에서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대뇌피질 배회에서 애들이 이제 대뇌피질이 형성돼서 IQ가 정해지는 거죠. 엄마 걸까요? 아빠 걸까요? 대답을 해보셔야겠죠. 엄마 거예요? 내 거예요? 남편 거예요? 엄마 거예요. X 염색체의 정보에서만 아이들의 지능을 형성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엄마 거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텔리전스 코티언트라는 이 IQ 검사는 한 번밖에 평생에 안 받는 이유는 나이가 변했다고 바뀌는 거는 아닌 거예요. 바뀌는 점수는 7점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경계선 지능이나 요또에는 되게 중요한 7점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이지만 정상 범위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가진 정도만으로 충분히 다 85점부터 의사 판사 변호사 다 될 수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질이라고 해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꿀 수 없는 거를 기질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의 기질을 하나씩은 무조건 닳게 돼 있는데 아빠가 막 이렇게 자극추구형이야. 아빠가 막 자전거 타는 거 뭐 꼭 해봐야 되는 남편을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 우리 아들 딸 중에
변하지 않는 기질은 둘 중에 하나를 갖는데 얘가 정말 얘도 꼭 해봐야 돼. 내 남편처럼. 그럼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그냥 수용하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면 TCI라는 검사를 돈 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IQ 검사는 좀 비싸요. 지금은. 지금 IQ 검사를 몇 시간이나 할까요? IQ 검사. 막 얘기하시면 안 되고 2시간 반을 합니다. 근데 몇 개를 검사하냐면은 5개나 해요. 30분씩 5개를 하니까 2시간 반이겠죠. 첫 번째가 언어 검사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까지 키울 때 부모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언어의 감각. 그래서 첫 번째는 발음을 어눌하게 하거나 발음을 빨리 하거나 뇌 위주로 차갑게 하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하거나 얼굴에 표정 없이만 전달하는 이 언어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언어에 관련된 IQ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articulation이라고 정확한 발음을 전달하는 게 아이들 언어적 지능에 관련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들은 다 발음 부드럽고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죠? 대답 막 하겠다는 건데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어의 태도라는 게 과학적으로 언어가 태도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언어의 태도는 얼굴의 표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돌아갈 때 유튜브에 EBS라는 키워드랑 표정이라는 키워드를 꼭 2개 쳐서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예전에 제가 인사이드 아웃 꼭 보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나죠? 그것처럼 어색해도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렇지만 꼭 보세요.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EBS라는 키워드랑 표정이라는 키워드 2개를 치면 2개를 연달아 치면 EBS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유리문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 아래쪽이 뚝 떨어져 있는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 엄마의 표정을 딱 2개를 실험을 해요. 아이를 보면서 still face, still은 여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형용사로 쓸 때는 무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표정을 안 줬을 때, 아빠가 표정을 안 줬을 때 아이는 아래쪽에 낭떠러지라는 감각에 있어서 엄마 아빠까지 무표정을 주면 애들은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다들 저렇게 표정이 중요하구나 인식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 엄마 아빠한테 환하게 웃으라 그래. 아이가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아이가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그 곳을 지나갑니다. 그때 음악하고 깔리면서 막 애가 건너가는 스노우 장면 나오는데 팬들 다 울어요. 그만큼 아이들의 모든 행동들, 아이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력까지 부모의 표정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얼굴에는 60개 근육이 있어요. 다 같이 몇 개? 네. 60개의 근육이 있다는 것은 근육에 붙어있는 신경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 신경은 뇌 뒤쪽으로 얘 바로 뒤에 있는 뇌 쪽으로 들어가서 뇌하수체라는 곳으로 가요. 몰라도 되는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이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로토닌 호르몬, 뭐 엔돌핀 호르몬, 도파민 호르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물질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표정을 같이 쓸 때 우리는 그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양이 같아가지고 공감하고 잘 나오게 만드는 자극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는 웃고 있는데 엄마는 무표정을 짓거나 아이는 슬퍼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는 엄마 아빠니까 나는 애들한테 힘내라고 해야 되겠다. 거꾸로 생각해서 애는 힘들어하는데 힘내 화이팅! 이렇게는 반대의 얼굴 표정을 쓰는 거니까 아이를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표정을 지어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양이 나오고 그걸로 공감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예전에 이걸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보톡스 실험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표정이다. 첫 번째가 언어 검사, 두 번째가 시각 공간 검사를 해. 시각 공간. 아이들은 평상시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IQ도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정적인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면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비슷하게 싸우는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엄마 아빠가 무표정한 엄마 아빠를 많이 보면 학교 가서 무표정한 것들을 짓게 돼 있어. 알겠죠? 세 번째는 유동 추론이라고 그래요. 추론도 IQ입니다. 추론은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한두 마디 하면 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다 설명했는데 엄마 뭐라 그랬어? 계속 반복하면 IQ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나 책이나 동화책을 볼 때 항상 그냥 넘기지 말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계속 아이한테 맞추게 하는 게스팅 게임을 많이 해야 돼. 알겠죠? 네. 그다음 네 번째는 처리 속도입니다. 처리 속도도 IQ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입에 물고 운동성이 가만히 있는 아이들. 그거는 스탑핑 기법이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꼭 이 시간 안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 무한대로 계속 주면은 사실은 처리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공부하는 시간도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 여기 남편분들은 대부분 회사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인간한테 중요한 지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이건 다 정해서 그 시간 안에 하도록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IQ 파트는 작업 기억이라고 해요. 작업 기억은 1시간을 하던 30분을 하던 어떤 활동이 끝나면 우리가 뭘 했는지 물어보면서 이걸 끄집어내는 작업을 할 때 잘 되는 아이는 작업 기억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게 작업 기억이 잘 안 되면 기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선배님 금방 했는데 오늘 했는데 저녁에 물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면 작업 기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많이 하시면 7점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가 많이는 없어요. 변화 없지만 살면서 고3까지 계속 훈련하면 7점까지도 올라간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기질에 해당되는 거는 바꿀 수는 없는데 그게 하나씩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성장하면서 계속 바뀌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격이다. 오늘 이 검사를 하고 부모님들은 언제 또 해보시면 되냐면은 이 검사들이 받으셨죠? 그거는 또 복사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복사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되고, 하시면 첫 번째 계절마다도 바뀝니다. 성격이. 여러분들도 좀 적나라하게 할까요? 우리 저녁하고 아침에 성격이 바뀌는 거 아세요? 아침에 문 열고 나갈 때 쿠팡에서 막 박스 많이 나와 있으면 깜짝 놀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격은 호르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이렇게 저녁에 9시 넘으면 우리 머리에는 잠을 재우기 위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와요. 멜라라는 말이 우리 멜랑콜리하다 이런 거 우울 들어봤죠? 멜랑콜리. 멜랑이나 멜라나 다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닌은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뇌는 온몸에 있는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요. 이완시킨다는 얘기는 accuracy, 꼼꼼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신경쓰. 그래서 쿠팡 들어가서 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수면이 아니라 각성 호르몬이 나와. 카테콜라민이라고 약간은 긴장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이게 쌩쌩하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따지는 머리로 되는데 나갈 때 보는 박스를 딱 보자마자 이거 안 필요한데 왜 내가 주문했었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밤낮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도 바뀌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성격은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하고 있을 때의 나의 말투랑 시엄마하고 나누는 말투랑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같은 분들은 아픈 분들이에요. 잘 돌봐드려야 돼. 제정신이 아닌 거죠. 편한 사람, 격식을 차려야 될 사람, 이걸 다 구분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 바뀔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알겠죠? 저는 성격이 여러 가지예요. 그거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성격상 문제 있는 진단은 따로 있어요. 옛날에 2013년도까지는 일본어를 썼어요. 진단할 때. 그거는 듀얼 퍼스널티 디소더나 멀티플 퍼스널티 디소더에서 이중인격 장애나 다중인격 장애라는 일본어를 썼다가 진단 F 코드 기준이 바뀌었어요. 해리 장애라는 한국말로 다 바뀌었어요. 풀했자. 한 사람이 성격이 하나로 딱 묶여 있다가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걸 써야 되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의 나 성격과 저쪽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해리 장애다, 디소시어티브 퍼스널티 디소더로 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진단받는 애들이 아니라 건강한 성격의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학교 올라가면 반장이야.
그럼 반장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엄마 다녔습니다 하고 내 아들로 딸로도 또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또 얘가 형제자매 순위에서 첫째다. 그럼 첫째 지들끼리 있을 때는 첫째의 성격도 나타나요. 이건 건강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막 이상한 성격, 다양한 성격이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잘 조절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알겠죠? 시엄마 앞에서 내가 어머니 했다가 애들한테는 먹어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알겠죠? 그 조절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은 짧게는 3개월에 한 번씩 전문가들은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성격 검사를 스스로가 해봐요. 왜냐하면 겨울하고 여름도 완전 바뀝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직업이 뭐냐에 따라 다르고 또 내 상사가 누가 오냐에 따라 다르고 내가 어디로 이직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격은 스스로가 자주자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 우리 애들 키울 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얘들 계속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탐구를 한다. 애들을 탐구한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거를 계속 우리가 탐구를 해야 돼. 그래야 성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바뀔 수 있는 건데 최근 3개월의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7시 50분에 끝날 때 끝나고 나서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님 7번이었어 7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사람을 뭘로 보냐면 이게 번호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 이제 초짜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성격 검사는 원래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하고 안 가르쳐야 돼요 원래.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파악하는 심리 분석은 이거는 심리 검사들 중에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파악을 많이 하려면 최소 병원에 가면 종합심리검사라고 9개나 합니다. 그만큼 많이 해야 한 사람을 조금 분석하는데 이거 하나 배웠다고 내 친구 걔 4번이야 4번 그래서 나는 안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의 목적은 뭐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떤 성격으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잘 파악하고 그 성격에 맞는 말을 잘 주고 이 성격에 맞는 내가 감정을 빨리 파악하고 이런 성격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거지 얘를 단정 지으려고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얘기드립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검사를 하면 절대 안 돼요. 타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걸 왜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그걸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저희 이제 석사 박사 제자분들이 이제 센터를 차리고 이렇게 가보면은 타로 이렇게 있으면 찢어버려요. 제가. 찢어버려요. 전문적으로 배워놓고 타를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서요. 그럼 좋아하면 불법을 저지르도 되나요? 방금 똑같거든요. 심리학자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타로 같은 거. 알겠죠? 그다음에 혈액형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보건계에서 혈액 정말 수혈할 때 쓰는 거지 성격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님 성격 그 P가 뭐예요? B형. 저희 집사람도 B형이에요. 저희 집사람 여기 아산병 간호사로 있어요. 근데 B형은 영화 제목도 있어요. B형 남자, B형 여자. 왜? 이상하다고. 근데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더 이상하지. 저희 집사람 더 올발라. 제가 봤을 때. O형 손 들었어요. O형. 평생 살면서 친구 많겠다. 성격에서 맞죠? 친구가 제일 없어. 저도 O형이 뭐예요? 친구가 없어. 자, AB형 손 들었어요. AB형. 천재 아니면은 뭐 그렇죠? 아니야. 제일 그냥 정상이죠. A형 손 들어보세요. 나 소심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대범합니다. 그거는 소심하다는 얘기를 프레임을 넣으려고 하는 작업이었어요. 절대 혈액형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심지어 혈액형을 자꾸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을 욕하는 거예요. 왜? 혈액형은 우생학이라는 거에서 시작했고 우생학은 독일에서 시작했어요. 독일이 전쟁터에서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시작되는 학문이었고 그걸 같은 편에서 시작됐던 게 일본이었고 일본이 우리나라 마루타 실험하면서 피를 뽑아서 할 때 혈액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일본에서 혈액형으로 그 입시를 다루는 책을 막 내는데 우리나라 그 자기개발서 쓴 사람들이 그걸 가져오면서 번역했던 것들. 절대로 그런 혈액형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네. 특히 아버님들 아시겠죠? 네. 애들 키우면서 얘 내 피잖아 내 피. 그런 얘기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되고 아이들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패턴. 근데 그 패턴 세 가지를 먼저 결정하고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성격 검사라서 제가 다른 거는 성격 검사 애들은 잘 안 해줘요 밖에서는. 근데 이 검사는 쉽고 또 문항 수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 공용으로 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제가 그냥 이걸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뇌는 3층으로 돼 있어요. 다 같이 몇 층? 뇌 제일 밑바닥의 1층은 행동을 유발하는 신경이 다 1층에 있어요. 근데 그게 식물의 줄기처럼 이렇게 줄기처럼 생겨서 줄기 간자를 붙여가지고 뇌간이라 그래요. 시작. 뇌간. 알겠죠? 그게 행동을 다룹니다. 우리 뇌 1층은 뭘 다룬다고요? 여기는 몇 층이에요? 2층. 여기 2층이에요. 알겠죠? 1층은 1층 이게 건물로 생각하세요. 뇌 1층은 행동을 다룬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소리가 아주 예뻤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말고 뭐든지 알겠죠? 근데 이제 2층, 뇌 2층은 뭐냐면은 변형계라 그러는데 몰라도 돼요. 감정을 다루는 뇌 주변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뇌 제일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주변 변자, 연결할 연자, 덩어리 개자 써가지고 감정을 다루는 뇌 주변을 쫙 연결해 보니까 뇌 쏙 가운데 2층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붙여진 게 변형계예요. 알겠죠? 그리고 뇌 제일 위에 있는 3층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일 큰 뇌라 그래서 대뇌 피질이라고 해요. 짜증나죠 지금? 그래서 한 번씩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뇌 피질, 피질은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뇌 제일 바깥쪽.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면은 다 뇌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그건 다 피질 3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3층은 생각을 다루는 뇌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자 해볼게요. 1층은 뭐라고요? 행동. 2층은 뭐라고요? 감정. 3층은 뭐라고요? 말이 안 나오는 거는 안 적으면서 듣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적으면서 들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층이고 3층이 제일 늦게 자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정교하게 하려고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그 세 개가 각각 이 숫자 3, 이 뇌 1층, 2층, 3층이 각자 3개의 성격이 나오면서 총 9개가 돼요. 그 9개가 숫자 9이어야 되는데 9의 라틴어가 애니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검사 애니어라는 뜻은 숫자 9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9g 하면 되는데 영어는 학문적으로는 낮은 언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영어를 다 빼고 라틴어나 그리스어만 씁니다. 왜냐하면은 의학 용어의 70%가 라틴어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는 언어를 써야지 공통어로 쓸 수 있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고 각 나라에서 쓰는 거는 공통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의학은 전 세계 어디 가서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죽어 있는 언어를 전체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용어를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애니어라는 말은 의학 용어처럼 라틴어처럼 이렇게 딱 고정 박으려고 쓴 거잖아요. 좀 멋져 보이려고 쓰는 거야. 알겠죠? 9g 하면 돼. 그램이라는 단어는 그래프란 뜻이고 그래프라는 단어는 도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9개의 도표, 9개의 그림표로 하나 만들어서 요 9개의 핵심 사항의 9개 성격으로 우리는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해되죠? 네. 근데 핵심은 9개는 결국 3개에서 나온 거예요. 그 3개의 각자의 핵심 사항만 먼저 얘기하고 또 갈게요.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다 안 바뀐다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생각에 머무는 사람은 사고형이고 생각과 감정 같은데 감정이 너무 강하게 꽂혀져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정서형이라고 그러고 제일 밑에 있는 행동이 너무 강하게 패턴이 잡혀있는 3계열치가 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행동형, 장형이라고 해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알겠죠? 장자는 여기 우리 소장 대장할 때 장, 여기 중심으로 있는 신경들이 다 행동을 유발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생각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생각 유형은 이따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5번, 6번, 7번 유형입니다. 시작. 5번, 6번, 7번. 요거를 끝날 때 나갈 때 5번이 이름이 뭔지 이런 걸 제가 쉽게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눈빛에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한 년밖에 안 남았는데 진도가 많이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래도 금방 해드려요. 왜냐면 이거를 원래 대학원에서는 한 학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안에 속 얘기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제가 이제 겉이야기,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적용하고 이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성격은 뭐니까 나는 이럴 때 편하지만 아이 성격에 맞춰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통합 성격을 가지기 위한 필요성은 다 드릴 테니까 집중만 잘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여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억 안 나면 다시 돌려보거나 아니면은 쓰면서 지금이라도 이해를 열심히 해야지 2차로 들었을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선은 생각 3층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잠깐 볼게요. 결국에 정서도 행동도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지만 각각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자, 사람은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할까요?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이 뇌파기라는 걸로 꽂아서 이제 실험을 한 연구 논문의 결과만 얘기 드릴게요. 자세하게 뭐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까지 각성파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하냐 하버드대학교에서 20년간 종단 연구에 끝났는데 결과가 하루에 최소 2만 번, 최대는 7만 번의 잡생각, 무의식적인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평균이 몇 번 나왔냐? 5만 번 가까이 나왔어요. 이거를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2차 가공을 한 논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표현 중에 5만 가지라는 생각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생리적 반응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두 번째, 이 5만 가지 생각을, 그 많은 생각을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뇌 영역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보니까 75% 이상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75% 이상이 이미 지나간 과거, 쓸데없는 과거를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고 뇌는, 그 다음에 33% 이상이 손에 닿지 않는 미래, 번역을 하면 그런데 이걸 윤문을 하면 좀 알아듣기 편하게 하냐면은 현실 검증 능력이 없는 미래, 비현실적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보다가 뭐 연금 얘기 나오면은 여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아니 30년 후를 지금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너무 쓸데없는 과거가 대부분이고 75%, 또 33% 이상이 다 뭐다? 다 쓸데없는 미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하루에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생각은 2, 3%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결론. 이 많은 5만 가지 생각의 99.9%를 내일 똑같이 해요. 내일 모레도 똑같이 해요. 자, 사람은 바뀌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뭐다?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격 파트를 다 듣고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격은 바꿀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바꾸는 거의 핵심은 생각을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부모의 하나의 언어의 말도 아이들 생각 바꾸는 작은 요소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의 시작점에서 애들은 모든 게 다 건강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가훈이 없는 집안이 위험하다고 해요. 왜? 아이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개 감각 중에 80% 신경이 다 시각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아이들은 하는 건데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훈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좋은 문구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 책상 위, 우리 집 앞에 아니면 나가는 문에 이런 거는 철저하게 애들한테 해놓고 매일 장난스럽게 놀이식으로도 외치고 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 머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말이 3개로 나눠질 거예요. 어떤 문구는 생각을 바꾸는 문구가 있을 거고, 맞죠? 다들 미국, 캐나다 다 갔다 가보셨죠? 가봤어요. 미국의 교육의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우리나라의 핵심은 학습 능력으로 그냥 못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하나만 잘하면 잘하는 거고 하나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잘하는 좋은 아이, 공부 못하면 못하는 아이. 최악의 문화. 어머님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오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오세요. 7시 오셨어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일하고 오느라고 늦으시는 거예요. 맞죠? 아유, 잘했어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제일 학교. 아니 어머님은 부모는 잘 당당하게 하세요. 항상 당당하게. 애들 키우는 우리 부모는 당당해야 돼. 알겠죠? 자 이제 또 시작할게요. 다시 말하면은 그 아이들한테는 글로 보여주는 집안의 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세 가지로 또 나눴어요. 어떤 문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문구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다가 끊어졌죠. 미국은 다양성인데 이런 거예요. 엄마 나 공부가 잘 안 돼. 괜찮아. 너는 음악 잘하잖아. 근데 엄마 나 공부도 못하고 나 음악도 못하잖아. 너 미술 잘하잖아. 또 이제 C에는 엄마 나 음악 미술 공부 잘 안 돼. 너는 체육 잘하잖아. 근데 마지막 애가 있어요. 엄마 나는 다 못하잖아. 너는 그러면 돈을 잘 벌면 돼. 열심히 벌면 여기 지금 1등 2등 하는 애들 부려먹으면 돼. 다 널 위해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미국은 1학년인데 주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가르쳐 줘. 그렇어요. 이해돼요? 아이들은 모든 영역의 다양성을 다 갖추고 있어. 하나는 갖추고 있어. 절대로 아이들한테 너는 왜 공부를 못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은 다 잘할 수 있고 크다 보면 다른 영역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럽은 갭 이어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안 갑니다. 바로 1년을 무조건 쉬면서 탐색을 해요. 여행을 하던 일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까지 1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네 기반을 닦는 orthodox 정통으로 공부할 걸 뭘 결정할 건지 1년 동안 놀면서 생각해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떠밀리듯이 고3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가요. 저는 대학생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삶을 뭘 한다고 얘들이 바로 올라와서 공부할까 싶어요. 대학교 들어오기 가장 좋은 시기는 30살이에요. 더 좋은 시기는 40살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공부 못하면 다 이상한 애들처럼 치부하는데 절대 아니다. 성격상 맞는 직업도 다 따로 있다. 알겠죠? 밀어붙이지 마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 머리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구에는 생각을 바꾸는 문구.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는 문구. 꼭 그것도 붙여놓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감정과 관련된 문구들이 많아요. 속담도 많고 그거를 꼭 외치게 하세요. 나가기 전에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꼭 얘기하게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에 제일 많이 붙여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앞에 붙여져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행동 지침에 대한 문구예요. 사람의 행동은 집안에서 결정됩니다. 제일 건강한 뇌일수록 잘 정리하고 청소 자주 하고 잘 버리는 뇌입니다. 강박장애 3번 진단이 뭐냐 하면은 저장 강박장애예요. 뇌가 망가질수록 청소를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 다 들고 다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일시적으로 죽을 때까지 동일한 행동 중에 하나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행동인데 가방 안쪽에 있는 정리된 물건인지 아니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쑤셔 박혀서 그냥 들고 다니는지가 내 머리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치매에 걸리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디에 뭐 넣는지 모르는데 찬장이랑 다 열어보면 돈도 나오고 다 쑤셔져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뇌가 치매의 핵심 기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들 키우면서 매일마다 정리하고 매일마다 청소하고 매주마다 정리하고 매달마다 정리하는 걸 가르치는 게 엄청 중요한 뇌예요. 기능이에요. 청소 잘 못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아주 일시적으로도 그걸 느끼려고 미술관 가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내가 방어 기제로 내가 저런 걸 좀 봐야지 시원하니까 어디 가냐면 미술관이나 카페 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잘 돼 있는데 그거 보면서 여기는 되게 깔끔하고 좋다. 그걸 강력하게 느낄수록 우리 집은 아니라는 얘기. 아시겠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죠 이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다들 몇 번인지 손 들어보세요.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예술가가 없으시네요.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아빠들 좀 있을 텐데. 엄마는 3번은 성취가 유형인데 요거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 성격이고 핵심 우리 아이들 키울 때 3번 성격은 뭐냐 하면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목표, 매주 목표, 매달 목표, 그다음에 1년치 목표를 요거는 갖고 가는 성격이에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성격을 좀 닮아간다면은 얘한테는 하루치 오늘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번 주에는 행사가 뭐가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뭐가 있는지 항상 보고 목표를 수정하시면 돼요. 4번은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4번은 그날의 아이의 감정에 따라서 가는 게 좋아요. 아이가 뭘 하고 싶다. 너는 되게 창의성이 뛰어나. 근데 속으로는 얘가 왜 계획이 없지? 왜 이렇게 충동적이지? 하지만 얘는 그런 성격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미술 예술 쪽으로 키우려면 실제로 계획이 없어야 오히려 그 아이디어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이제 암기하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집중하세요. 아니 왜 1번부터 하지 않고 왜 그러냐? 1번부터 순수하면 여기까지 오면 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손 들으라고 하는 게 자기가 몇 번 나오는지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2번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엄마 성격인데 2번. 여기는 마더 테레사 기질이 지금 이제 2번밖에 몇 개 없는데 2번은요 엄마 성격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헬퍼, 영어로 헬퍼라고 나와요. 여기는 achiever, 여기는 artist. 2번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놓고 엄마라는 이름을 입으면서 2번 성격은 어느 정도 점수가 다들 높아집니다. 대부분. 알겠어요? 그래서 2번은 그냥 엄마 성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마더 테레사가 나와요. 이 성격이 굳어져 가지고 아예 직업까지 가면은 누굴 도와주는 직업으로 가야 돼요. 사회복지사 이쪽으로 다 가야 돼요. 알겠어요? 손 드신 세 분은 사회복지사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이버 대학교가 다 무료인 거 아시죠? 사이버 대학교 여기에 아까 얘기했어요. 꼭 공부를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아빠들 좀 있을 수 있어요. 1번. 아빠들 아무도 없어.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1번은 이름이 개혁가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옳고 그름, 우선순위, 앞, 뒤. 알겠죠? 이걸 가장 잘 따지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긴 해요. 도덕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도 한데 1번은 반대로 이따가 여기에 다 단점도 있어요. 각각. 1번의 단점은 융통성이 없어요. 자율도덕성이라 그러는데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빨간불이긴 해. 근데 반대쪽에는 할머니가 되게 힘들게 이렇게 파지 주어서 리어카 끌고 가시는데 힘들어 보이셔. 그러면 나는 타율도덕성이 지금 빨간불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할머니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차는 안 오고 그리고 너무 가깝고 우리 동네 그냥 횡단보도예요.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그럴 때는 아이들은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나이가 되고 중요한 상황 판단이 돼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빨간불이야 빨간불 이러고 있으면은 여기는 나중에 이따 하나 여기 다 건강하지 않은 성격도 다 양면이 있어요. 그 설명드리죠. 여기는 규칙주의자예요. 규칙주의자. 규칙을 정해놓고 어긋나면은 안 돼!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건강한 거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지지만 융통성이 있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도덕성이 있고 도덕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50분까지 몇 번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알겠죠? 자, 9번 손 들어보세요. 늦게 들면 안 돼, 알겠죠? 9번 이름은 이렇게 조정자인데 이거 쓰지 말고 여기 옆에다가 평화주의자라고 적어요. 평화주의자. 9번은 평화주의자가 뭐냐 하면은 항상 갈등이 생기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조절하고 해결을 봐주는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거 좋은 거야 뭐라 그러지 말고 이런 걸 잘 하는 분들이에요. 성격이. 근데 가장 큰 단점은 게으름뱅이. 왜냐면 주변에 문제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소파와 한 몸이 되고
여보 좀 움직여. 오늘 뭐 큰일 없잖아. 그럼 걸리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각자의 장점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애가 9번이면 성격은 가장 유순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묶어서 설명도 가는데 지금은 손 들어봐서 누군지 확인할 거예요. 8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님 8번이세요? 아버님 혼자 손 들었는데 잘했어요. 이거는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각각 강사선은 여기는 지도자. 지도자는 8은 항상 어떤 모임 가면 회장을 해야 돼. 또 내가 이끌어야 돼. 리더의 성격입니다. 아버님 혹시 뭐 회장님이시나 이게 그 대표심이나 그 혹시나 그룹 아니에요? 사원이십니까? 그럼 그 중간 관리자? 아니 뭐구나. 그러니까 이거만 해야 돼. 위에요, 아래쪽. 그건 얘기해 주자. 위에요, 아래. 아래쪽에? 그거 봐, 맞아요. 여기는 아래쪽을 못 해요, 성격. 이런 것들이 물어보고 만약에 아래쪽이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위치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거 본다면 자기한테 맞는 성격으로 해야지 본인의 감정에 다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독재자예요. 독재자는 뭐냐면 내 성격이 무너지고 내가 안 좋아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답답하고 센 성격으로 팍 폭발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각자 좋은 건 이제 건강하지 않을 때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갖고 우리는 목표가 뭐다? 성격을 바꿀 수 있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알겠죠? 자, 7번 손 들어볼까요? 7번. 원장님 7번. 7번은 이름이 낙천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타민 같은 성격.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너무 좋아해. 항상 밝고 항상 이렇게 비타민 같은 성격.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다 찾아요. 7번. 너 있으면 엄청 즐거워.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되는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옆에다가 이기주의자. 그게 뭐냐면 본인만 알 때가 가끔 있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 때 야 지금 저기 그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좀 조용히 해. 그냥 마셔. 야 마셔.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근데 성격이 워낙 비타민이라서 7번은 주변 사람들이 찾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의 우리는 건강한 성격으로 우리가 가면 돼요. 이것만 있지 않아요. 또 되게 많아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7번은 되게 또 성격 되게 많이 씁니다. 주 성격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얘기드려요. 자, 6번 손 들어보세요. 6번.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뭐죠? 드셔야 되는데 6번은 충성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성. 이게 뭐냐면은 6번은 아까 8번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잘 못해요. 나서라, 앞에 가라, 이끌어라 이게 잘 안 되고 나는 2인자가 제일 적합해요. 나는 그냥 서포팅 하는 게 제일 좋고 나는 조직에 잘 스며들어서 단단하게 가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도 안 돼요. 진짜 단단한 사람이죠. 속이 엄청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분들. 근데 이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성격의 모습이 드러나냐? 불안주의자라고 해요. 입에 불안을 달고 살 수도 있어요. 불안해요. 자, 5번 손 들어볼까요? 5번. 이렇게 손을 안 드는 게 손 안 드신 분들 다 어디 있어요? 여기 10번은 없어요. 알겠죠? 요 5번은 이름이 사색가인데 요거는 5번은 책을 많이 읽고 연구가고 생각이 어떤 사람들보다 생각의 힘이 강합니다. 그냥 생각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엄청난 객관적 사람이기 때문에 MBTI 같은 거 해봤죠? MBTI는 지금 사실은 전문가들은 안 씁니다. 알겠죠? 전문가는 MBTI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T에 가장 가까운 그런데 여기 사색가의 가장 큰 단점은 생각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반대쪽으로 3층이 발달되니까 1층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생각은 단단하고 논리적으로 많은 생각하는데 행동이 거의 없어. 그래서 비판을 세게 하는데 행동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자, 저 들어오세요. 박수 2번 시작.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1번은 뭐라고 할까? 1번. 오늘 순서가 어떻게 돼? 순서가 어떻게 돼? 순서. 여기 2번은 안 온 사람 누구야? 걔들 다 오면 먹자. 3번은 이거 다 먹고 우리 어디가 또 뭐 해? 4번은 여기 음악 너무 좋다. 여기 인테리어 너무 좋다. 디자인도 너무 좋다. 그릇 봐 너무 예뻐. 5번은 조용히 해. 책 좀 읽어. 생각을 좀 하라고. 6번은 있는 듯 없는 듯 총무 역할을 해. 그래서 주변에 너 언제 여기 있었어? 여기는 몰라. 잘 몰라. 든든한. 7번은 다들 이제 조용히 먹으려는데 야 마시자 혼자 너무 즐거워. 8번은 야 다들 건배할까? 야 네가 뭔데? 아니 그럼 건배하자고. 항상 건배사 해야 되고 리드해야 되고. 9번은 8번하고 1번 싸우고 6번하고 8번 싸우고 이게 싸울 때 친구잖아 오랜만에 모임했는데 왜 싸워 이렇게 또 여기서 조절해줘요. 이해됐죠? 회사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두루두루 9개의 성격은 뇌를 기반으로 충분히 이렇게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다. 이걸 이해하고 가는 거랑 이해 못하고 가는 거는 엄청 큰 차이가 있겠죠. 앞으로 맞죠? 그래서 이걸 머리 넣는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2번, 3번, 4번 세 개를 이렇게 묶고 여기는 정서형이에요. 아까 2번 뇌 2층 머릿속에 넣었어요. 2번, 3번, 4번이 뭐라고요? 정서형. 감정이 먼저 움직여서 여기는 감정이 먼저 움직여서 도와주고 싶고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열정으로 바뀌어가지고 감정이 뭔가를 해내야 되고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예술적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나눠져요. 이건 감정이 시작해서 발현돼서 가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은 뭐다? 정서, 감정형이야. 알겠죠? 오케이. 몇 번을 할 거예요? 지금 50분까지 괜찮아요. 따라 하시면 돼요. 2번, 3번, 4번. 따라하라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2번, 3번, 4번. 요걸 하나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사회인데 위쪽에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요게 원래 좌뇌, 우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데 여기서 볼 때는 요게 좌뇌예요. 요게 좌뇌고 요게 생각이고 요게 우뇌예요. 실제 우리 머리의 좌뇌, 우뇌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자. 오늘 저 처음 봤다 손 들으세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왼쪽 눈썹 위 여기 만져보세요. 왼쪽 눈썹 위. 자, 여기를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빵 부딪혔어요. 그럼 여기 뇌 안쪽이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하던 기능이 갑자기 손상돼요. 뭘 못할까요? 여기 다치면. 응? 생각? 여기 다치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여기 다쳐야 입을 다쳐야 말 못하는 거예요. 입을 다치면 그냥 아파요.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하는 신경은 여기 있어요. 이거 누가 찾았냐? 프랑스 의사 브로카라는 의사가 찾아서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고 아까 여기 구화를 배우는 그 바리스타 분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입을 모양을 보고 내가 청각이 약하다 보니까 구화를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청각장애 분들은. 근데 태어날 때부터 여기 브로카가 손상돼서 태어나는 가정은 여기는 농아인 집안이에요. 그분들은 수어, 구어, 구화를 태어날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정상으로 여기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잘하는 애가 있고 엄마 아빠가 말수가 없는 애들은 이게 사실은 잘립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대로 여기에 성장하냐 퇴화하냐가 결정돼요. 아시겠죠? 네. 자 왼쪽 귀 위 만져보세요. 여기를 다치면 뭘 못하냐? 여기 다치면 웨이 중이 네이 귀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소리는 이렇게 듣긴 하는데 이 소리는 파동이에요.
파동의 소리를 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을 바꿔서 왼쪽 귀 위로 여기 모아요 소리를. 여기서 뭐 하냐? 이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다 치면 이해를 못해요. 소리는 듣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죠. 남이 했던 말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길 선천적으로 여길 다쳐서 태어나는 아이들 진단이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예요. 지금 배고파, 배 안 고파? 이걸 듣고 말해야 되는데 나 나가고 싶다. 자기만 하고 싶은 말 부족할 쓰면 여기를 이해 못하고 쓰면 요거를 자폐 스펙트럼 진단받는 게 알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좌안에는 뭘 썼어요? 언어를 썼죠. 언어는 생각을 다루기 위해서 쓰는 뇌예요. 이게 7, 6, 5, 6, 7은 여기는 사고형이에요. 사고형. 알겠죠? 왼쪽 뇌는 뭐라고요? 사고형이에요. 자, 반대 오른쪽 뇌는 정서형이에요. 감정형이에요. 오른쪽 뇌는 감정이에요. 혹시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이제 기능이 다르니까 서로 보완해야 되겠죠? 보완하는 뇌가 가운데 있어요. 요 뇌가 우리 아들과 딸은 이 성격을 가르쳐 드려도 다르긴 합니다. 왜? 여기 가운데 있는 뇌의 두께가 달라요. 요 가운데 있는 뇌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남과 강북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리를 건너가죠 우리가. 그 다리를 한자로는 교량이라 그러죠. 다리 교자, 연결할 양자. 그런데 뇌는 그러면 뇌 교량이라 하면 되겠네 가운데를. 근데 한자 비슷한 거 쓰는 거 싫어해 학자들은. 그래서 다리 교자를 빼고 연결할 양자만 쓰자 해서 여기를 뇌량이라 해요. 근데 이 뇌량은 두께가 달라요. 여성과 남성은 달라요. 아들과 딸이 다르고 엄마 아빠가 달라요. 누가 두껍고 누가 얇냐? 엄마, 우리 딸들은 다 두껍고 아빠, 내 남편과 아들들은 이게 얇아요. 브레스가 얇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르고 성격이 같은 성격처럼 보이지만 아들, 딸도 4번 나왔는데 조금 달라요. 이게 여성은 두껍다 보니까 우리 딸은 두껍다 보니까 오른쪽 뇌에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뇌량을 건너가가지고 언어로 표현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한 거는 여성들이에요. 반대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감정을 열정으로 바꿔서 더 많은 성취나 더 많은 걸 뛰어갈 수 있는 힘은 또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집안에서의 이 감정의 열정은 이거는 욱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아빠는 막 다그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보, 아니 우리 부모잖아. 그러면 애들한테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 안 될까? 자, 그럼 우리 남편이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내가 너무 욱했지. 놀랐지. 미안해. 앞으로 내가 조곤조곤 설명할게. 미안했어. 자, 이런 남편 있어요? 그런 남편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거나 남자가 아닐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정상적 남편은 요 오른쪽 뇌를 계속 연결성을 써요. 내가 애들 앞에서 이런 말도 못해? 아니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당신 내 편 들었지 왜 딴 얘기? 당신 딴 얘기하니까 애들이 당신 편 들지 내 편지 헷갈리고 아니야. 어머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정상적 남자. 그럼 이제 엄마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왜 저런데 하고 친구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민지 엄마 나 이렇게 싸웠다 남편. 진짜 나도 남편도 미친 거 아니야? 나도 막 얘기하다가 3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진짜 중요한 건 만나서 이렇게 이해돼요? 남자들은 정확한 얘기, 정답과 관련된 얘기, 필요한 얘기만 원해요. 그럼 우리 아들들도 앞으로 어떤 엄마한테 말을 듣고 싶겠어요? 정답과 관련된 얘기. 아이들은 지시, 명령처럼 들리는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필요한 얘기만 빨리 대화를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아들들은. 그거는 수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아이들이 기분 좋거나 또 정상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거나 할 때는 대화를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부모가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뇌량이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여기는 8번, 9번, 1번은 여기는 사회, 우리 머리로 봤을 때도 제일 위쪽 두 영역이고 사회로 봤을 때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둥글게 봐도 여기 사회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여기는 생각을 잘하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행동을 먼저 하니까 결과가 많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다루는 일들을 하게 되고 여기는 정서를 다루는 일들을 하게 돼요. 여기는 사회에서 앞서 나가게 돼요. 왜? 다 행동을 많이 하니까. 결과를 많이 내서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세 개로 묶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2번의 이름은 조력가라고 보지 말고 여기다가 조력가 헬퍼라고 해가지고 헬퍼 영어로 헬퍼 여기 조력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 알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제가 엄마 성격이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엄마 성격. 자, 2번을 어떻게 엄마 성격을 기억하겠냐?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내가 애를 낳고 엄마가 됐지만 우리 친정엄마하고 뷔페집 가면 우리 친정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뷔페집 가도 우리 엄마는 누구 신경 쓸까요? 나 신경 쓰겠죠. 그래서 뷔페집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갔는데 엄마가 또 다 가져와서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여러분들도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이거 엄마가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엄마가 했지. 엄마가 다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봐. 이거 이렇게 이것도 먹어봐. 이거 엄마 성격 알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타주의자가 돼요. 이타주의자의 가장 큰 단점은 내가 내 안에 자아가 사라져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없고 아이들만 있고 알겠죠? 남편도 없고 내가 없고 아이들만 있다 보면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나한테 벗어날 때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 빈둥지 증후군이 가장 많이 오고 빨리 오고 깊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뇌가 텅 비어 있다고 착각하는 뇌에 우울감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아이들만 갖게 하면은 그건 좋은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나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건강한 조력가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심리학자들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겠어. 엄마도 짜장면을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음식 맛있는 거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엄마도 한 입 줘야지. 엄마 먼저 먹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안 가르치면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 할머니 드세요 할 때 우리 애들이 막아요. 너 먹어. 할머니는 너 먹는 거 해도 배불러. 너 먹어. 그때 가르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망가져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가족에게서 남을 보는 아이들이나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50%를 채우고 가족이 50% 채우는 건강한 엄마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2번 점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 번호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요 성격을 써야 될 때는 요 성격을 건강하게 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3번은 어떻게 이제 이게 성취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애들 막 크다 보니까 이게 3번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양육에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우선 이름부터 암기할 거예요. 숫자 3은 심리학에서는 숫자 3은 완성수로 씁니다. 완성수가 총 3개가 있어요. 3개. 3이 있고 3, 숫자 3. 그 다음에 6이 있고 그 다음에 28이 있습니다. 28 숫자는 여성의 숫자의 완성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거는 이제 초경몽정 사춘기 때 설명하는 건데 우리 피를 다루는 거가 28이고 물을 다루는 거는 6을 다뤄요. 우리 몸의 74% 이상이 뭐다? 물.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 그 우리 수질 연구소가 있어요. 물을 막 깎고 최고의 물을 뽑아보니까 6개 각으로 나오는 물이 제일 좋은 물이더라 해서 육각수라는 표현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탄산수 좋아하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물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커피도 먹으면 안 돼요. 제일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럼 뭐 먹으란 얘기예요? 물을 먹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만약에 커피가 좋으면 커피 연구소가 서울대에 있었겠죠? 없어요. 술이 좋으면 술 연구소가 있겠죠?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자주 먹는 게 중요한 물이에요. 근데 물은 소장에서 흡수될 때 지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금이라는 나트륨이 자꾸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물을 먹는다기보다는 약간 소금기가 있는 물을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소금이 다 들어가니까 밥 먹을 때 마시는 물이 사실은 흡수가 제일 잘 되는데 밥 먹고 난 이후에 마시면 안 되고 밥 먹기 전에 마시는 물이 중요한 거다. 물 마시고 밥 먹다 보면 소금기가 들어가는 김치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 나트륨이 물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숫자 3은 반대로 이제 돌아오면은 숫자 3은 성취가용인데, 자, 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락시드 페이퍼 하면은, 자, 가위바위보! 자, 제가 이겼어요. 위너! 루저! 이렇게 표현해서 계속 졌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심리를 작용. 자, 이 진 사람한테 몇 판 더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리셋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은 놀랍게도 진 사람은 3판은 더 해봐야 된다. 3 times.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미술 검사라는 게 있어요. 병원 오시면 미술 검사하는데 집을 그려봐라, 나무를 그려봐라, 사람을 그려봐라 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 검사하는 검사, HTP 검사가 있는데 그때 집을 그려보라 하면은 아이들이 그런 집을 본 적이 없는데 99%는 어떤 집을 모양을 그릴까요? 전부 지붕이 삼각형의 모양의 집을 그리게 됐어요. 왜 삼각형에 꼭 지붕을 그려야 되냐? 그게 우리 머릿속에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걸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은, 우리 가족이 어떤 게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만 2개만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있어야 돼요? 밑에 자녀가 있는 삼각관계의 가족이 완성이라는 개념을 잡아요. 그래서 숫자 3은 완성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지오메트릭스라는 이 기하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숫자 3은 우리가 존재하는 생활에 숫자 3이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개념들로 다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숫자 3 여기다가 가위바위보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삼각형 모양인데 그 현대 로고가 뭐죠? 현대 로고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모양이 관심이 없나요 다들? H 삼각형 3개로 돼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제발 관심 좀 가지세요. 뉴스도 좀 보고 알겠죠? 여기다가 삼각형을 적거나 아니면은 가위바위를 적거나 알겠죠? 삼색판에 적거나 숫자 3은 achieve 성취를 뜻하는 거라서 이 숫자 3에 우리 아이가 3번 성향인 것 같다 그러면은 부모는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몇 등 할래? 얼마만큼 해보고 싶어?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 여기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네가 좋아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야? 네가 도와주고 싶은 친구 있어?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2번, 3번의 실험은 이런 거 많아요. 아이티너리 실험인데 경주에 이제 놀러 가는데 계획표를 어떻게 세우냐를 보는 건데 얘들은 계획표를 듬성듬성 세워요. 얘들의 중요한 거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 맡고 있어요 선생님? 누구랑 같이 팀원이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듬성듬성 짜지를 못해요. 빡빡하게 세워요. 계획이 다 차지 않은데 가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그냥 돈에 관심만 많아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는 돈에 관심은 많아요. 근데 너 어떻게 돈 벌 거야? 사람을 잘 쓰면 돼요. 이렇게 가요. 어떻게 사랑을 많이 주면 돼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해요. 2번이 사랑 다 주다가 당합니다. 근데 3번은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숫자를 담아요. 아주 꼼꼼하게. 그러니까 사기는 덜 당하는데 진척되는 것이 건너뛰는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한테 여기는 이제 목표를 잘못 세워서 다른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좀 차이점 느낌 오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갈 건지. 그리고 여기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배운 거를 친구한테 가르쳐 주는 걸로 학습을 시키는 게 2번이 좀 잘 됩니다. 얘들은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제일 나보다 못한 친구한테 가르쳐 주는 2번 아이들은 내가 친구한테 가르쳐 주면서 자기 컨셉, 공부의 개념을 잘 잡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은 그냥 성적을 점수를 붙여놓고 올리는 걸로만 또 잘 됩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어떻게 암기할 거냐. 여기다가 요게 건강할 때 이름이 예술가인데 건강하지 않을 때 이름 적어서 여기다가 4dimensional 그래서 4차원주의자. 예술을 잘하려면
우리처럼 현실에 안주해 있는 3차원의 공간이 아니고 4차원에 가야 예술을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단점도 4차원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실 감각 능력이 떨어져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이디어지만 1번, 2번, 3번이 봤을 때는 비현실적 이야기고 비현실적인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의 성격을 가진 엄마 아빠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는 드릴게요. 예전에 좀 오래돼서 14, 15년 전에 그 수학학원 원장님들, 영어학원 원장님들 막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막 20만 명 넘게 있는 그 커뮤니티에 원장님들이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웠냐면 본인은 1번인데 순서대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돼. 낙서해도 안 되고 순서대로 읽어야 되고 챕터별로 읽어야 되는데 딸은 4번이었어요. 얘는 거꾸로 읽어도 되는 아이고 그림 그리면서 읽어도 되는 아이인데 엄마가 계속 책을 왜 그렇게 낙서해? 안 돼. 아니 순서대로 읽어야지 왜 뒤로 읽어? 계속 혼나는 거죠 아이가. 그러다가 엄마하고 너무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 당시 14, 15년 전에는 미국이 이렇게 유학이 유명한 게 아니고 중국으로 가는 게 유행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참. 그게 뭐냐면 중국 가면은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다른 언어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엄청 싼 가격에 그게 다 되는 그런 루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얘를 보낸 거죠. 여기 보낼 때 같이 보냈는데 얘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학교 올라가면서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다 애들 다 전화했는데 얘만 전화 안 했어요. 한 달 후에 전화 왔어. 너는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왜 바로 전화하고 뭐 한 거야 너 지금? 바꿔달라도 안 바꾸고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근데 얘가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왜 나한테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못 그리게 하고 왜 그렇게 공부를 했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번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거기 하고 여기 하고 또 순서를 얘기한 거야. 또 순서를 여기 하고 해가지고 그 국제학교로 가고 하면 돼. 그 얘가 역시 하고 끊었는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근데 걔를 시체를 데리고 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중국에서. 알죠? 뉴스를 보라 그랬죠 제가. 데려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성격은 서로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성격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이의 성격을 맞춰주는 거는 제 성격은 애한테는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통합 성격이라 그래서 내 아이한테는 그렇게 써주고 내 남편한테도 써주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성격을 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계속 애한테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초경몽정이 끝이에요. 아무리 지금 엄마 해도 초경몽정 딱 끝나면 엄마를 안 불러요. 그 엄마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엄마 오늘 6번만 불러. 그만 좀 불러. 사춘기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초경몽정 딱 6학년만 딱 되면 나와 방에서 나와. 엄마랑 얘기해. 어디 밥도 안 먹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기억을 해야 돼요. 4번은 건강할 때는 예술가예요. 얘들은 성격상 진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얘들은 빨리 음악, 미술, 예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나랑 다른 애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멋진 아이를 낳았어 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뭐는 가르쳐야 되냐? 건강하게 50%는 현실 감각이 있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50%는 자유롭게 생각을 넘나들어도 된다라는 걸 맞췄을 때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스필버그 감독이 유태인으로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어떤 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스필버그 감독 알아요? 알죠? 근데 어렸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여성 옷을 입거나 갑자기 생뚱맞는 위해서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선생님이 그랬대요. 어머님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진짜 위험한 아이입니다. 얘는 학교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독특하고 특별한 거의 모습인 거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아이가 바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영화 감독이 된 거죠. 유명하게. 뭐 해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아시죠? 그거는 엄마가 아이들의 성격을 인정하고 믿어줬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5, 6, 7 이쪽 사고형으로 갈게요. 사고. 여기는 중심이 생각이 먼저 꽝 움직이고 난 다음에 대뇌피질이 꽝 움직이고 난 다음에 5번을 하고 생각이 꽝 움직여서 6번으로 가고 생각이 먼저 꽝 움직여서 7번으로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먼저 대뇌피질이 먼저 꽝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자, 이름을 각자 이야기 좋게 할게요. 자, 5번은 사색가예요. 사색은 생각을 쓴다는 얘기죠. 생각을 제일 많이 쓰는데 5번 사색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뭔가를 깨닫는 걸 좋아해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뭐 영화를 보고 해서 깨달을 때 사람의 가장 큰 감탄어가 뭘까요? exclamation 감탄어가 오. 짜증나요? 째려보면 안 돼요. 여기 째려보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적으세요. 여기다 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깨닫다라는 뜻이 국어학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정도의 지식을 먼저 프레임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내 근본적인 생각까지 닿아야지 사람은 변화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깨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깨닫는다는 뜻은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5번은 뭔가 지식을 깨닫는 감탄사 하고 사색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근데 생각만 너무 강하고 감정을 잘 못 느끼고 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덜하게 되면은 여기는 세상에 비판을 많이 하게 된 잘못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제주도 가는 여객기 어젠가 했을 때 요 성격이 크게 보면은 이쪽 성격들은 울어요. 그걸 보고 울고 어떻게 도와줄까 찾아보고 여기는 이제 내가 돈을 보내기도 하고 여기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근데 여기는 TV 보면서 계속 비판하고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여기는 직접 가고 다른 거야 알겠죠? 성격이 다르다. 아이가 막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어렵지긴 않습니다. 자, 6번은 뭐냐? 6번은 충성가인데 우리 아이는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항상 거기에 충성하고 단단하게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항상 앞서 나가려고 하지는 않지만 성격상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우리 아이가 빠지면 조직이 무너질 정도로 우리 아이가 거기서 되게 큰 역할을 하긴 하는데 리더는 아닌 부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직에 있어서 포함되는 자가 되고 싶지 조직을 이끄는 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충성가의 기질이 제일 많은 집단 1군이 뭐냐면 군인입니다. 그래서 6번 이름을 충성가를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6군이라고 적어놓거나 충성가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저는 이제 공군 출신이라서 필승이라고 하는데 6군은 다 충성. 알겠죠? 충성! 네, 저는 필승! 저희는 공군은. 공군 손으로 오세요. 전부 충성이. 충성.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6번의 충성가도 이제 불편하거나 불안해지거나 본인이 심리적인 어떤 약함이 오면은 이때는 불안주의자가 돼요. 불안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때 1번 엄마들이 얘한테 2번 엄마들이 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3번 엄마들이 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우리 집 전세야? 자가야? 이렇게 자꾸 물어볼 수 있어요. 애들이 크면서.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네가 왜 그런 거 신경 써? 공부만 열심히 해. 이러면 안 돼요. 얘들 성격에 와서 불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아이 입장에 설명해 줘요. 아빠도 이렇게 벌고 있고 엄마도 이렇게 잘 아껴 쓰고 있고 우리 집이야. 알겠죠? 전세여도 우리 집이야.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안정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알겠죠? 마지막에 좀 거짓말 해도 돼요. 알겠죠? 중요한 게 얘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안정감. 그걸 꼭 알아두세요. 어쨌든 얘들은 생각이 불안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충성에 대한 조직에 대한 내가 소속감에 대한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 불안 생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안정을 주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어떻게 낙천가를 암기할 수 있냐. 우리나라 사람은 숫자 7을 영어를 쓸 때 꼭 앞에 뭘 붙여요. 뭘 붙여요? 럭키. 럭키를 영어 사전 찾으면은 거기다가 낙천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럭키 세븐이라고 읽고 낙천가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너무 자기 감정의 낙천만 생각하다 보면 타인의 감정의 낙천은 생각 못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되게 비타민이고 너무 얘가 즐거운 애고 하지만 친구의 감정까지 안 갈 수 있는 상황은 항상 친구의 감정은 어떨까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감정 카드라는 거예요. 감정 카드 혹시 집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잘한 거예요. 요 카드에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감정일까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얀 종이 꺼내가지고 감정을 써봐. 그게 안 나오는 아이들은 실제로는 감정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요 아이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다가 감정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요거를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알겠죠? 감정 카드 여기 당근 들어가면 그냥 어디 넣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 다 쿠팡 들어가도 뭐 3,000원, 4,000원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8번으로 할게요. 8번은 지도자 어떻게 암기하냐. 이 8번이 제일 많은 직군을 찾아보는데 퍼센트로 봤을 때 높은 거는 정치인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뭐 장들 다 보면은 대부분 이쪽으로 넘어가요. 자, 근데 이분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에너지의 차이예요. 에너지. 알겠죠? 에너지.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악수 제일 오래 한 사람 기네스북 오른 사람 알아요? 강호동. 강호동이 옛날에 대전에서 엑스포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엑스포 했을 때 악수 많이 한 걸로 기네스북에 올랐어. 그리고 그 강호동이 그 악수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알아두었대.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머리에 그 감각신경이 제일 많은 게 손인데 이걸 하루 종일 꽉꽉꽉 쥐면은 사람은 바로 쓰러집니다. 일반 사람이면 이미 쓰러졌을 건데 강호동 견뎠던 거예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알아두었대. 그렇게 쌩쌩했던 그 몸에서도 쓰러질 정도로 근데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너제틱이라는 표현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팔팔하다. 여기다가 저건 팔팔하다. 지도자들의 에너지는 팔팔하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알겠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알겠어요? 한 번에 기억하라고 이렇게. 우리 애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리고 항상 얘는 장을 해야 돼. 반장을 해야 돼. 항상 나는 앞서 나가고 싶고 친구들한테 지는 거 싫어해. 그럼 얘는 이걸로 키워주면 돼요. 누리려고 하면 안 돼. 특히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얘들한테 져주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하고 막 만들다가 마지막에 아빠보다 더 빨리 만들 잘했네. 마지막에 가서 이런 걸 잘해줘야 돼. 근데 아빠들이 뭘 걱정하냐. 집에서 내가 계속 져주면 얘가 기고만장한 거 아니냐.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 버릇 있고 없고는 상황과 때에 맞춰서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지. 뭔가 열정, 이기고자 하는 어떤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은 부모가 이것도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타고나는 성격이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살짝 오도펴주면 되는 문제. 그걸 꺾으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아빠들 잘 들으세요? 네. 애들을 이겨먹으면 안 된다. 알겠죠? 자전거 꽉 다 이기고 막 계속 울리고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 자녀가 아빠를 이기려고 할 겁니다. 지금 져주는 거는 나중에 나이 들면 아이들이 우리 아빠 등이 너무 굽었네. 우리 아빠 나 다 져줬는데 지금 진짜 지네. 그러니까 아빠를 이렇게 감싸줄 수 있어. 지금 이기면 나중에 나를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 강하게 키우면 안 돼. 아까 여기 정서폭력 봤죠? 때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얘들이 나중에 딱 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 배려했을 때 배려가 온다라고 기억하고. 자 이제 9번 2개 남았어요. 9번을 조정자, 주연을 평화주의자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애가 요 성격이 좋습니다. 여기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애인데 자 9번은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평화주의를 상징하는 새가 뭐예요? 비둘기는 어떻게 울어요? 여기다가 9999 적어주세요. 비둘기 999 평화주의자. 우리 아이의 성격은 뭔가 친구들이 싸우면 다 가서 우리 애가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괜찮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아이인데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주변에 문제가 없거나 문제거리를 발견 못하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얘한테는 이게 문제거리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문제를 정확한 건강한 문제거리를 항상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들은 문제거리를 얘들은 동기부여로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9번 성향이 잘 성장하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미국은 로비스트라고 나옵니다. 연봉이 장난 아니게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는 대부분 이제 갈등을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결하는 문제로 여기도 사회복지사도 나오고 누군가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변호사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 노무사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일들은 잘해요. 숫자 1은 안 가르쳐도 되죠. 마지막에. 이건 뭐냐면은 세상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순위라고 적어놓고 1은 개혁다. 개혁이라는 거는 뭔가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뭐 깨트리고 이런 개혁이 아니에요. 알겠죠? 개혁이라는 말은 뭔가를 시작을 할 때 항상 첫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에 리포머, 영어로 리포머라고 하는데 항상 형태를 딱 갖추는 자 이런 뜻이에요. 개혁하는 한자로. 그러니까 1번은 얘가 지금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지금은 해야 되는 게 뭘까? 오늘 하루 해야 되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규칙, 규율, 도덕성, 우선순위. 알겠죠? 1번 엄마가 아이들한테 뭘 많이 보여주냐?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부딪혔어. 근데 앞에 여성 운전자가 당했어. 근데 뒤에 내리는 남자 운전자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뭐라 그러는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엄마가 1번 엄마는 못 참습니다. 옳고 그름, 도덕성. 바로 튀어나가요. 애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당신 제가 다 봤거든요. 당신 잘못했거든요. 이렇게 막 따지는 애들이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엄마 되게 무섭다. 우리 엄마 너무 무섭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건강하게 잘 줘야 된다. 알겠죠? 하나만 얘기할게요. 1번은 삶은 높은 수준의 100점짜리 자만 아이한테 들이밀면 아이는 숨을 쉬지 못해요.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1번 쪽은 알겠죠? 모든 상황에는 선택이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이 점수로 보면 100점, 90점, 70점, 빵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최선도 안 돼. 100점짜리를 보면 안 돼요, 아이들. 100점은 없어요. 죽었다가 엄마 아빠도 100점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에 부모 자녀 양육 태도 팩 검사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다 문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애들을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방임도 안 좋아요. 모든 여러분들은 관심이라 해서 애들한테 다 들어가지만 그 관심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간섭일 수 있어. 그러니까 최선도 안 되지만 최악도 안 돼. 최악은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크겠지. 그런 애들은 없어.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상과 차악이에요. 부모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애가 오늘 한 70점, 80점이면 충분해 라는 마음으로 아이한테 접근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네. 잠깐 요거를 넘길게요. 넘기면 이제 아까 그 그림이 안 보이겠죠? 자 이제 밑에 거 돌리세요. 그리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거. 제가 몇 번 그러면 떠올려야 돼요. 문 열고 나갈 때 알아야 돼요. 5번은 뭐예요? 5번은 깨닫는 거니까 사색가. 7번은 뭐예요? 럭키 세븐. 낙천가겠죠. 럭키니까. 2번은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그렇죠. 엄마. 알겠죠? 엄마 유행이라고 했어요. 8번은 팔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도자. 9번은 9999 평화주의자. 맞아요. 잘했어. 조력가야 되죠. 평화주의자라고 암기하겠죠. 4번은 4차원주의자. 누구예요? 4번은 예술. 알겠죠? 4차원주의자의 4로 암기하야 됩니다. 3번은 가위바위보. 성취가. 알겠죠? 성취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놔야 아이가 몇 번으로 성향이 이렇게 성격이 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성격은 맞춰줘야 그걸 변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좀 도움됐어요? 네.
잘 사시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엄마 성격을 내 성격을 알아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먼저 거죠? 그렇죠, 내 성격. 근데 그 아이들 성격도 아이들의 성격은 우리도 성격이 바뀌는데 아이들 성격은 없어요. 기질 성격은 병원에 오면은 볼 수 있는데 애들은 성격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TCI 같은 검사를 하려 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엄마의 모습이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성격을 굳어가는 거니까 엄마 아빠 성격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1차적으로 하고, 지금 애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는 기질을 먼저 봐야 돼요. 요거는 엄마 성격을 보고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 아이들은 기질을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희가 구글에서 질문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내 아이가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고 누가 질문하셨거든요. 이거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나쁜 거를 좋아하거나 나쁜 거를 매력적으로 느낄 때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엄마들 좀 이해돼요? 주변에?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 없어요? 친구가 없고 나쁜 남자한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는 머릿속에 두 개의 그 신경을 써요. 하나는 에로스 신경을 쓰고, 에로스가 이제 되게 좋은 행동, 편안한 행동에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절반의 에너지도 써요. 그게 뭐냐면은 타나토스라고 해요. 타나토스라고 이제 좀 우리가 봤을 때 왜 저런 행동을 해? 왜 저렇게까지 해?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만 사람은 매력을 느껴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해도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가면 매력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실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두 가지 신경 쓰는데 어느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느냐의 기질이에요. 그걸 자극추구형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그거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은 좀 나쁜 거나 좀 싫은 거나 힘든 거에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그거는 기질 쪽에 해당되지만 부모님들이 그때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는 뭐에 의해서 조절되고 깎이냐에 따라서 부모의 언어에 의해서 깎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타나토스 행동을 할 때, 아이들이 나쁜 행동하는 걸 좋아할 때, 오은영 박사님은 예전에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라는 옛날 프로그램에서 뭐 했냐면은 아이들 몸을 잡아요, 그런 행동할 때. 그리고 그 행동할 때 몸의 온도를 보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충동적 행동할 때,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할 때예요. 그러면 부모가 뭐냐, 그런 행동할 때 잡아요. 꽉 잡아. 부모가 지금 이길 때니까 에너지로. 그럼 얘가 10분이고 20분이고 코 막 흘리고 소리치고 막 박으려고 하는데도 그걸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애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뭘 보면 몸의 체온이 떨어질 때, 그리고 눈을 엄마를 바라볼 때. 그때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 엄마 말 들을 준비됐어. 20분 동안 그러고 있다. 그럼 애가 이런 행동 나쁜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그 한 번을 넣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애를 완전히 에너지를 꺾은 상태에서 한두 번은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얘는 머릿속에 깊게 들어가서 그 행동까지 못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아플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내가 애를 뭔가 좀 너무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부모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양육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고요, 독립성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돼요, 양육의 목적.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지만 얘기 드리면 네 가지의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수면 독립성. 수면 독립이 돼야 돼, 알겠죠? 몇 개월만 돼도 수면 독립이 되는지 확인하면 36개월만 혼자 잘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를 재우고 나와서 엄마가 나오면 되는 일인데 같이 잘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다 설명드렸어요, 신기한적으로. 두 번째는 식탁 독립도 가르쳐야 돼요. 5, 6세 지나면서는 아이가 냉장고에 자기 칸이 있는지, 자기 칸에 아이가 직접 엄마하고 나눠가지고 넣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식탁에 차리는데 참여하는 아이로 가르쳐야 돼요.
밥 떠는 거 가르쳐야 돼요. 반찬거는 가르쳐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식탁에 대한 통제, 식탁에서 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참여했으니까 자기가 다 먹고 치우는 것까지 배우는 아이들은 식탁을 존중을 하고 거기서 네가 나쁜 행동 막 흘리고 깨고 뭐 소리치는 거를 계속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욕 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는 직접 음경 음순을 닦아주면 안 됩니다. 어머니 요 거리 괜찮아요? 다가가 볼게요. 벌써 불편하네. 왜 그러냐면은 왜 목욕 독립, 목욕을 스스로 음경 음순을 닦아줘야 되냐면은 아무리 엄마 아빠지만 엄마 아빠의 손도 타인의 손이기 때문에 감각을 느껴요. 그러면 유아 자율에 넘어가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성소 숙중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으로 나를 간지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간지럽. 그런 분은 이제 잘 돌봐드려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우리 머리에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라는 감각신경, 모터 콜텍스, 운동신경이라는 거. 내가 내 손을 움직일 때 운동신경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간지럽힐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손으로 서해부라는 게 이제 Y존이를 뜻해요. 여기 음경음수는 자기가 만져요. 입술하고 서해부의 피부가 제일 약해요. 제일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도 이 두 개로 나누는 것처럼 아이들도 여기 직접 만지면 안 돼요. 어리지만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닦게 하고 그 묻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죠? 애들 똥은 심지어 어른들의 그 대장이나 이런 거 치료하려고 애들 똥을 심지어 넣어줍니다. 그만큼 애들은 묻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닦는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아셨어요? 네. 잘 사세요. 근데 부모님이 물어보신 거는 그렇게 나쁜 행동하는 아이를 내 아이가 좋아한다고 부르는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를 이 아이가 좀 좋아한대요. 엄마는 좀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를 좋아한다고? 네. 그 친구를 안 만나게 해야죠. 유아에서 그렇게 안 만나게 해도 돼요? 네네네. 어. 놀이는 4단계가 있어요. 단독놀이, 평행놀이, 공조놀이, 협동놀이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하고 옆에 두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애들은. 모방 행동이라는 걸 자주 하기 때문에 애들은 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차단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유치원에서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저 유치원 애들. 그거는 이제 유치원에서 걔를 이제 맞죠? 위험한 행동을 당연하죠. 이제 놀이를 할 때 그 아이가 보이는 그 모습들이 선을 넘는다면은 제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좋아한다고 안 하면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셨을까요? 그러면 궁금하신 거 개인적으로 와서 나와서 물어보실게요. 네,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